네, 반갑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역시 예상한 대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시장은 내렸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다. 이게 이제 중론이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자, 예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또 덜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급 동향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을 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자연스럽게 대형주 쪽에서는 애매한 모습이 나오겠지만 중소형주들 쪽에서는 뭐 조정에서 자유로운 또는 뭐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계좌 상황이 만약에 중소형주 위주라면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았을 테고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또 상승하는 계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위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트를 구축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62선 지지선 딱 걸쳤어요. 자, 여기가 이제 지지선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대, 그 다음에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선까지 다 만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은 걸려줘요. 한 번은 걸려주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갈 것인지 여부는 이제 연속성을 봐야지 되죠. 그리고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외국인들이 지금은 코스피 쪽 매도를 하고 있지만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된다거나 또는 외국인들이 조금밖에 안 팔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치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일단 추가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상승을 다행스럽게 하게 된다면 일단은 박스권 안쪽으로의 움직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락에 대한 위협 그리고 박스에 대한 뭐 부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완벽하게 밀린다거나 시장이 붕괴된다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런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뭐 아무거나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지선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양봉 그려내는 모습이고요. 낙폭 자체도 크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지선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1030포인트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고요. 1040포인트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라인 때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 또 코스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다 정도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조그만 종목들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여유로운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1000억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옆으로 좀 서주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아직 뭐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종합주가지수상은 먼저 보실게요. 그러면은 이게 분봉상에서 살펴보시면 저점이 일단 형성된 이후에 바닥은 잡아가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점을 잡았다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투자나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또 이 물량 자체가 외국인보다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될 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점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이 지금 기관적으로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쯤이면 저점이겠는데 반등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더 확장되지 않으면 일단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괜찮아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로 전환된 모습.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역시 마찬가지겠죠.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일단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도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카카오 계속 떨어지죠? 네, 계속 떨어질 거예요. 당분간은. 여기 14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낮죠? 유지가 좀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내리더라도 큰 걱정 없겠습니다만 카카오는 조금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시젠 한번 봐야 되겠죠. 시젠도 약간의 반등,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양새들은 어떻다고요? 네, 당연하게도 이제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좋지 않아요. 그죠? 네, 좀 주목받고 또 이쪽으로 쏠린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이탈하면서 그대로 밀려버리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가 나가면 일단은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음봉 떨어져 가지고요. 8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런 종목들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래소 쪽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넘어가더라도 별다른 부분이 없고요. HMM이 드디어, 네,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도 매도를 좀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버텨보겠다라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42,000원 아래로 떨어져서 41,000원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부담스럽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오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시장 잡아주겠다. 더 이상 밀리게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쪽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죠. 요 물량이 지금 103, 387 이렇게 되어 있죠. 순매도가 1,0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 매수가 약하죠. 네, 지금 200억 정도, 26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간 거라서 삼성전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은 오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더 확장되지만 않으면 돼요. 더 확장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 확장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매도 있고요. HMM 매도가 있고요. 오늘 현대위아 반등 좀 나가는데 현대위아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도 확인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셀트리온 쪽 순매수 많아요. 그 다음에 현대위압 순매수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요. 에코프로비엠 매도 외국인도 동반 매도네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HMM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동반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시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던져버리게 되면 물량의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매도 그 다음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간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기술적 반등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일단은 저점 잡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기술적 반등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추세가 진행되는 것들은 계속 갑니다. 지금 한컴 MDS가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자, 이대로 가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지금 60% 훌쩍 넘어서 70%대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익률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만 더 가면 100%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과매수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흥분하지 않았죠. 막 흥분하려면요, 막 상한가 친다든지 막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흥분하지 않았고 거래량도 차분하죠. 그렇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정책이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계속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 참 좋은 여행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한 4%도 올랐는데 오늘 4%도 올랐어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어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지선에 대한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이 부분이 이제 이 종목을 올려놓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노랑풍선이 있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5%대 올랐는데 지금 현재 지지선에 대한 확보와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뭐 모두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떨어지는 모습 그다지 좋지 않죠. 이거는 지금 데드크루즈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두투어 말고 레드캡 레드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별로 안 좋죠. 데드크루즈 상황이거든요. 하나투어는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투어도 지금 현재 보면 확실히 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흐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뭐 분위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골든크로스, 지지선의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투어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 올라갔다라면 오늘은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상승에 실패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잠깐 다시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들 매도 조금 멈추면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순매수 조금 더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오후는 상황을 또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좌 상황들 일단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거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대응 전략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에 무료방송 있습니다. 무료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3시 30분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3시 30분에 무료방송으로 오시면 저하고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중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식사하시고요. 13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